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에서 27회차죠. 27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자, 이번 회차 쉽지 않죠. J리그와 K리그2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까지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리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좀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픽이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승무패에 적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몇 가지 전달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중에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컨텐츠는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14경기를 바탕으로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제가 선택하시는 분이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승무패 추천을 해주시는 겁니다. 총 14분께서 추천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 추천한 경기가 적중이 됐을 때 적중된 경기 추천을 해주셨던 분께 바로 5,000원씩 쏴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재밌기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미있어 하셔서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정규 콘텐츠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콘텐츠 진행될 날에는 제가 오전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드릴 텐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보통 수요일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최종 픽 영상 관련해서 멤버십으로 전환한 이후에 일반 구독자분들께 투폴로만 말씀드려보는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 픽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 픽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멤버십 분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4경기에서 6경기 정도는 회차마다 제외를 하고 최종 픽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경기에서 6경기 정도 영상은 멤버십 분들께만 최종 픽 이미지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영상 따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악플 같은 건 바로바로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는 악플을 지나쳐서 본인은 멤버십 가입을 안 했는데 제가 가입을 시켜놨다고 하시면서 최종 픽을 본 적도 없다고 멤버십 해지를 해달라고 글을 쓰시는 분까지 있어서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절대 임의로 제가 멤버십 가입 탈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멤버십 회원분들 아이디 검색 기능도 없어서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 들어와 계신 멤버십 분들 멤버십 회원 유무 파악할 때도 일일이 아이디를 엑셀에 써서 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저도 좀 유튜브 시스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내용은 사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주저리 말씀드리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막 경기력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고 말씀을 드렸는데 틀렸을 때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승무패 중에 왜 이걸 선택했는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경기 리스트가 화면에 이쪽에 항상 뜨죠. 화면에 뜨게 될 텐데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경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멤버십 분들께만 영상으로 따로 공유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림픽 대표팀 경기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빨리 올려드리고 저도 올림픽 대표팀 경기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왔는지 빨리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궁금해 죽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후쿠오카 대 간바 오사카. 자, 일단 이 경기는 골대법 확률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던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하면 뭔가 무승부 느낌이 떠오르는데 무승부 확률이 제일 낮았던 건 우선 후쿠오카가 홈에서만큼은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4패로 무승부가 없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 경기 역시 간바 오사카 정도라면 후쿠오카가 이기려는 마음으로 좀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쿠오카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의 승을 보고 있는 데에는 간바 오사카의 골 결정력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 원정에서는 더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걸리는 건 맞대결 전적이 간바 오사카가 압도적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가장 최근 16년도와 올해 초에 2연속 간바 오사카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후쿠오카에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 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후쿠오카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비셀고베. 자, 이 경기는 최근에 비셀고베가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비셀고베의 승리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결정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셀고베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후르아시 선수가 셀틱과 4년 계약을 했고 이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후르아시에게 머리를 반짝이면 딱 사인을 주던 이니에스타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수 기쿠치리오, 주전 골키퍼 마에카와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셀고베 전력 손실이 굉장히 커 보이고 비셀고베가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점이 홈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비셀고베의 연승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으로 연승이 길다라는 점을 볼 때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는 맞대결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레소 오사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전남 대 충남 아산. 자, 이 경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전남 드래곤즈 승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특히나 K리그2 경기에서 한쪽에 투표율이 70% 이상 몰렸을 때 가장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전남이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남의 발로텔리 지금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넣을 골을 다 넣었는지 5경기째 무득점 행진을 하고 있고 홈에서 수비력이 원정보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도 뭐 기가 막히죠. 골 결정력이 뭐 거의 쓰레기입니다. 뭐 공격수 이름 보면 알렉산드로, 뭐 마테우스 뭐 이름만 들으면 거의 뭐 레전드 프리미어급인데 답답하죠. 저는 솔직히 K리그2만큼은 쓸데없이 실력이 뭐 월등하지도 않은 외국인 용병에 돈 쓰지 말고 저희 좀 우리나라 선수들로 써서 축구 선수 취업률 좀 높이고 하는 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어쨌든 저도 전남의 승무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전남의 승에 너무 몰려 있다. 자, 또한 골대법으로도 전남의 승과 무 확률이 36%로 동일한 걸로 봐서는 승과 무 중에서 결과가 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상 저는 투표율이 적은 걸 선택을 하죠. 전남 승의 투표율 70%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뭐 이 경기 토요일 저녁에 든든하게 고구마 50개 정도 먹은 느낌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 경기 보시면 고구마 50개 먹은 듯한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전남의 단통 무승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이 2020년 5월 이후로 맞붙은 5번 동안은 전남이 충남 아산에 패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전남 드래곤즈의 단통 무승부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에틀유나 대 뉴잉레벌. 우선 맞대결 전적이 특이하게 에틀유나가 홈에서는 뉴잉레벌을 다 잡았었다는 게 굉장히 걸리는 경기로 볼 수 있는데 애틀랜타가 홈에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살아나고 수비력도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수비 자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뉴잉레벌도 물론 뷰캐넌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구스타보 보우나 아담 부크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뉴잉레벌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좀 공격력이나 수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에틀류나가 이번 시즌 홈에서 처음으로 역배당을 받았다는 점, 역배당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에틀류나가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또한 뉴잉레벌이 이번 시즌 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또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하는 패턴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에틀류나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콜럼 크루 대 뉴욕시티. 자, 이 경기도 지금 국대 차출로 인한 전력 손실도 많고 콜럼 크루의 경우는 주전 수비수 해리슨 애플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도 불가합니다. 공격 자원에서도 선발 출전할 만한 선수 중에 골을 기록한 선수가 없고 그나마 미드필더 셀러라이언 선수만 골 기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격력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홈에서 2배 이상 높아지는 공격력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티의 경우는 타주리 샤디, 헤스 메디나, 카스텔라노스의 공격 자원이 확실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콜럼 크루에 비해 확실히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홈이나 원정이나 수비적인 측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뉴욕시티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콜럼 크루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별로 없었던 팀끼리의 대결에서 콜럼 크루가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럼 크루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필라 유니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 경기는 필라 유니가 맞대결 상성에서도 그렇고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DC 유나에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필라 유니의 주전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역배 잡아 보이기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DC 유나이티드의 경우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필라 유니를 상대로 한번 승점 3점을 위해 제대로 덤벼보지 않을까 싶고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7대1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필라유니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뉴욕 레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 없다라는 패턴도 적용을 시켜봐서 저는 필라유니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콜로레피 대 세너스. 자, 이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 중에서 딱히 이변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기입니다. 골대법 확률로도 콜로레피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고 세너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미네유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콜로레피의 승과 패로 나눠지는 상황이지만 경기력적으로 당연히 콜로레피의 승으로 보이죠. 홈에서는 공격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콜로레피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콜로레피가 홈에서만큼은 5승 1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의 단서를 찾지 못한 경기이기 때문에 콜로레피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LAFC 대 레알 솔트. 자, 일단 이 경기 골대법 확률로 봤을 때 LAFC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승과 무중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 LAFC 기준 7승 2패로 LAFC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맞대결 경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레알 솔트가 최근에는 맞대결 전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밀리는 경기력을 펼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력이야 워낙 들쑥날쑥이라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밀리는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느꼈고 홈에서 확실히 공격력과 수비력이 원정에 비해 좋아지는 LAFC지만 레알 솔트가 지난 밴쿠와이 서부 꼴찌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밴쿠와이 원정에서 4골을 터뜨렸고 클리라우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세를 LAFC 원정에서도 이어간다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LAFC가 연승을 오래 하는 팀이 아닌데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LAFC의 단통 무승부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포틀 팀버 대 FC 댈러스.
자,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포틀팀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원정에서 쓰레기 같은 수비 능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조금이나마 홈에서 득점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틀팀버지만 댈러스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최악이죠. 홈에서 12골 넣을 때 원정에서 2골밖에 못 넣었으니 진정한 원정 빙신으로 볼 수 있고 수비력 또한 원정에서 쓰레기가 돼버리는 한마디로 원정 공수 종합 쓰레기 세트라고 보여집니다. 포틀 팀버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 상대가 원정 고자 댈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배당적으로 조금 포틀 팀버의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FC 댈러스가 이번 시즌 연패가 많은데 특이하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패배한다면 첫 2연패라는 게 조금 굉장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틀 팀버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 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분들께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멤버십 분들 중에 최종 픽 영상 못 찾는 분들이 계신데 멤버십 전용 영상은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을 해서 제가 구매를 하는 최종 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괜찮다 싶은 건 가져가야겠다 싶은 픽은 가져가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픽은 버리시고 하셔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